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주제는 바로 공급망입니다. IMF에서 아주 흥미로운 보고서를 냈는데요. 효율성과 비용이냐, 아니면 충격에 강한 안전함이냐, 이 오래된 딜레마를 데이터와 모델로 아주 깊숙이 들여다봤습니다. 혹시 몇 년 전에 마트 갔는데 선반이 텅 비어있던 거 기억나세요? 아니면 온라인으로 주문한 물건이 하염없이 안 오던 그 답답한 경험은요? 네, 바로 그 공급망 대란 얘기입니다. 이게 그냥 경제학자들만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삶에 직결되는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이런 순서로 한번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데이터로 현실을 보고요. 그 다음에 경제 모델을 살펴보고 가상 시나리오로 스트레스 테스트까지 해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래서 우린 뭘 해야 하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섹션입니다. 아니, 대체 왜 다각화를 해야 하는 거지? 이 근본적인 질문부터 시작해 볼게요. 경제학자들은요, 무턱대고 복잡한 이론부터 만들지 않아요. 일단 현실 세계의 데이터부터 들여다봅니다. 여기서부터 아주 재미있는 패턴들이 보이기 시작하거든요. 첫 번째로 발견한 사실은 이거예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 같지만 데이터로 증명됐다는 게 중요하죠. 바로 집중은 위험을 낳는다는 겁니다. 우리 주식 투자할 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수입도 한 나라에만 너무 의존하면 그 나라에 무슨 일이라도 터졌을 때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 그래프를 보시면 그게 그냥 말로만 하는 소리가 아니란 걸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보세요. 수입처가 몇 군데 안 되는, 그러니까 집중도가 높은 제품일수록 공급 충격을 받을 위험도 확 올라가죠. 이건 뭐 거의 정비례 관계라고 봐도 될 정도예요. 자, 그럼 반대로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두 번째 사실이 바로 그 답입니다. 다각화, 그러니까 수입처를 여러 나라로 잘 분산해 놓으면 이게 바로 회복 탄력성을 만들어낸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갑자기 관세가 오르거나 운송비가 폭등해도 전체 수입량이 확 줄어드는 걸 막아주는 완충제 역할을 하는 거죠. 데이터가 이걸 똑똑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증거는요, 이건 정말 빼도 박도 못하는 증거입니다. 마치 거대한 자연 실험 같았거든요. 바로 몇 년 전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2018년, 2019년 미중 관세 전쟁입니다. 이 사건을 겪으면서 어떤 공급망이 튼튼하고 어떤 공급망이 허약했는지 그야말로 맨몸으로 드러나 버렸습니다. 자, 시간 순서대로 한번 볼까요? 관세가 딱 부과되니까 당연히 미국으로 들어오던 중국산 제품 수입이 뚝 떨어지죠. 그리고 다른 나라들이 그 틈을 비집고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이런 변화에 훨씬 더 빠르고 유연하게 대처했던 제품들을 보니까 하나같이 원래부터 중국 말고도 다른 수입처를 가지고 있던, 즉 미리 다각화가 되어 있던 제품들이었다는 겁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이 여기서도 통하는 거죠. 아니 근데 여기서 궁금한 게 생기죠. 중국에서 못 사면 그냥 다른 나라에서 사면 되는 거 아니야? 뭐가 그렇게 어려워?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바로 그 지점에서 이 연구의 핵심 모델이 등장합니다. 왜 공급망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하룻밤 사이에 바뀌지 못하는 걸까요? 연구자들은 그 이유를 경직성, 영어로는 스티키네스라고 표현하는데요. 말 그대로 뭔가 끈적끈적하게 달라붙어서 잘 안 바뀌는 성질이 있다는 겁니다. 이 무역 네트워크 경직성이라는 게 뭐냐면요. 말 그대로 공급망을 바꾸려고 할 때 발목을 잡는 현실 세계의 온갖 마찰들을 다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이게 그냥 인터넷 쇼핑몰에서 다른 판매자 찾는 거랑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는 거죠. 이 모델이 아주 똑똑한 게 그 마찰 요인을 딱 세 가지로 정리했어요. 첫째, 기존에 맺어온 계약이 끈적거립니다. 수십 년 거래해온 파트너를 하루아침에 바꾸기 어렵죠. 둘째, 노동시장이 끈적거려요. 이 공장에서 일하던 사람이 갑자기 다른 기술을 배워서 저 공장으로 휙 옮겨갈 수가 없잖아요. 마지막으로 공장이나 기계 같은 생산 요소 자체가 끈적거립니다. 반도체 만들던 공장을 하루아침에 자동차 공장으로 바꿀 순 없는 노릇이니까요. 바로 이 세 가지가 공급망을 뻣뻣하게 만드는 주범인 겁니다. 자, 이렇게 현실을 잘 반영한 모델을 만들었으니 이제 뭘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스트레스 테스트를 해보는 겁니다. 일종의 가상 재난 훈련인 셈이죠. 이 모델에다가 만약에 이런 충격이 온다면 하고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과연 다각화가 얼마나 큰 힘을 발휘하는지 숫자로 직접 확인해 보는 거예요. 첫 번째 시나리오는 정말 요즘 뉴스 보면 너무나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상황입니다. 바로 전 세계가 미국을 중심으로 한 블록과 중국을 중심으로 한 블록, 이렇게 둘로 쫙 갈라져서 서로 높은 무역 장벽을 쌓는 지정학적 분절화 상황을 가정한 겁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을까요? 자, 보세요. 충격이 딱 터지고 첫 1년 동안의 경제적 손실을 비교한 건데요. 다각화를 전혀 안 했을 때는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0.34%의 손실을 보는데 다각화를 미리 해뒀더니 손실이 마이너스 0.24%로 줄어듭니다. 이 0.1%포인트 차이가요. 국가 전체 GDP로 따지면 정말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다각화라는 보험이 확실히 효과가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물론 세상에 공짜는 없죠. 이 보험에도 보험료가 있습니다. 아무 일 없는 평상시에는요, 사실 가장 싸고 효율적인 곳에서만 물건을 사오는 게 제일 이득이잖아요. 그런데 굳이 다른 곳에서도 사오는 다각화를 하니까 아주 약간의 비효율이 생기는 겁니다. 그 비용이 바로 마이너스 0.02%의 후생 손실인 거죠. 평상시에 내는 작은 보험료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이 보험이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시뮬레이션을 돌려보니까 이런 분절화 충격이 왔을 때 5년 동안 발생하는 총 경제적 피해를 무려 12%나 줄여준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평소에 냈던 작은 보험료가 위기 시에는 12%라는 엄청난 보상으로 돌아오는 셈이죠. 그래서 연구자들의 결론은 아주 명쾌합니다. 이 보험 가입할 만한가?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죠. 계산을 해보니까 앞으로 이런 지정학적 분절화 같은 큰 위기가 닥칠 확률이 한 7%에서 9% 정도만 돼도 평소에 비용을 좀 내더라도 다각화라는 보험에 가입하는 게 무조건 이득이라는 겁니다. 결국 이건 확률과 선택의 문제인 거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섹션입니다. 오케이, 다각화가 중요하다는 건 알겠어.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데? 이 가장 현실적이고 중요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볼 시간입니다. 여기서 이 보고서가 정말 중요한 지적을 하는데요. 모든 다각화가 똑같은 다각화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냥 무식하게 전부 다 분산하자 하는 전략이랑 가장 아픈 곳만 콕 집어서 치료하자 하는 전략은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걸 발견했어요.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이해가 되실 겁니다. 모든 제품을 다 다각화하는 광범위한 전략은 비용은 비용대로 많이 드는데 혜택은 그저 그렇습니다. 반면에 수입이 너무 한 곳에 쏠려 있거나 아까 말한 경직성이 높거나 다른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큰 핵심 부품 같은 것들만 콕 집어서 다각화하는 표적화된 전략은요, 아주 적은 비용으로 혜택은 거의 다 챙겨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야말로 가성비 값 전략인 거죠. 아니, 얼마나 차이가 나길래 그럴까요? 시뮬레이션 결과가 정말 놀랍습니다. 이렇게 똑똑하게 표적을 정해서 다각화를 하면 무턱대고 전부 다 할 때보다 비용이 무려 88%나 더 저렴해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렇게 비용을 아끼면서도 우리가 얻으려는 안전이라는 혜택은 92%나 그대로 가져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건 뭐 거의 공짜로 안전을 사는 수준 아닌가요? 자, 오늘 이 얘기의 핵심, 이제 확실히 아시겠죠? 공급망의 회복 탄력성, 즉 안전을 확보하는 데에는 분명 대가가 따릅니다. 하지만 무턱대고 겁먹을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아주 현명하고 또 핀포인트로 정확하게 정책을 설계하면 그 비용을 극적으로 낮추면서도 다가올지 모를 거대한 글로벌 충격으로부터 우리 스스로를 훨씬 더 안전하게 지킬 수 있다는 것. 이게 바로 오늘 분석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에게 남는 질문은 이겁니다. 안전보험에 가입할까 말까가 아니에요. 그건 이미 답이 나왔죠. 진짜 질문은 이겁니다. 우리는 미래의 불확실성을 대비하기 위해 얼마의 보험료를 그리고 정확히 어떤 가장 중요한 자산을 위해 기꺼이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제 우리 모두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